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압력 컨트롤이 더 능숙해지시면서 훨씬 더 멋진 소리를 들려주고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보컬 가이드의 산환입니다. 이번 강좌에서는 보컬을 공부하실 때 결코 모르셔서는 안 되는 안정적인 고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.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되시면 설명하는 방식이 각각 다른 트레이너분들의 설명을 듣게 되셔도 대부분 비슷한 목표 지점을 가지고 설명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. 자, 여러분, 고음을 내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? 절대적이진 않지만 고음을 잘 내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성대 길이가 짧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. 소리는 공기의 진동을 통해 전파되는 파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저희의 목소리는 호흡이 성대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빠르게 열리고 닫히며 진동이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고음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. 바로 저음보다 더 높은 진동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고음으로 갈수록 저희의 성대는 더 빠르게 떨리게 됩니다. 악기도 마찬가지로 높은 음으로 갈수록 높은 진동수를 가지게 되며, 우리가 아는 각 음들은 고유의 초당 진동수를 가지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초당 진동수의 단위를 우리가 알고 있는 헤르츠라고 부릅니다. 자, 그런데 남성과 여성의 후두 크기와 성대 길이를 비교해보면 어떤가요? 상대적으로 육안으로 봐도 남자들은 여성분들보다 큰 후두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후두 내부의 발성기관인 성대가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상대적으로 짧습니다. 그리고 이 성대의 굵기 또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더 가늘다고 할 수 있는데요. 실제로 현악기들도 이 줄이 굵어질수록 더 낮은 음이 연주됩니다. 자, 여러분, 동일한 시간 동안 누군가는 귤을, 그리고 누군가는 수박을 들고 흔든다고 했을 때 누가 더 빠르고 편하게 과일을 흔들어 줄 수 있을까요? 당연히 상대적으로 훨씬 가벼운 귤을 들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. 즉, 이 고음을 낼 때 우리의 성대도 마찬가지입니다. 남성분들은 2차 성징 때 변성기가 오는데요. 후드가 커지면서 성대도 더 길어져 자연스레 목소리가 굵어지지만,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성보단 남성의 후두와 성대가 더 크기 때문에 고음을 내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며, 또 여성이든 남성이든 각 성별 안에서도 소프라노, 알토, 테너, 베이스 등등 이 성종으로 또 한 번 톤을 구분하는데, 당연히 각 성별에서 높은 키를 담당하는 성종이 성대가 짧을 확률이 높습니다. 즉, 남자라면 테너, 바리톤, 베이스 순으로 성대 길이가 점점 길어질 확률이 높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저 같은 목소리가 무거운 바리톤 같은 경우는 고음을 포기하면 될까요? 당연히 아니겠죠. 앞의 이야기를 응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, 남성분들도 여성분들처럼 성대가 더 빠르게 떨릴 수 있게 이 길고 두꺼운 성대를 좀 더 가볍게 사용해주면 좋을 텐데요. 제가 간단하게 소리로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소리는 가성인가요? 진성인가요? 여기서 소리를 좀 더 작게 내보면 가성길로 소리를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렇게요. 그리고 이 소리로 노래를 한번 불러보면, 웃는다 또 어제처럼 난, 이런 식으로 방금은 바리톤이나 베이스 분들이 내기 꽤나 높은 음의 벌스였는데도 굉장히 편하게 소리가 납니다. 그 이유는 성대가 고음에서 소리를 내주기 편한 상태인 가성을 기반으로 한 소리를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. 자, 그런데 사실 이 소리로 만약에 노래를 하게 된다면 본인 또한 사실 노래를 부르는 것에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소리를 더 세고 진하게 내줘야 하는데요. 자, 여러분, 저희는 보통 발성을 배우기 전에 고음을 내게 되면 목에 굉장히 힘을 많이 주게 됩니다. 그런데 우리는 왜 본능적으로 노래를 부를 때 목에 힘을 주게 될까요? 자, 여러분, 제가 앞에서 소리는 호흡이 성대를 지나가면서 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. 근데 이때 나오는 이 호흡량을 성대가 잘 버틸 수 있게 잘 잡아서 내줘야 하는데요. 이런 식으로 잘 잡아서 내줘야 하는데, 이때 이 압력을 이용해서 호흡량을 잘 조절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호흡근이 아닌 이 목 주변 근육에 힘을 줘서 목을 조여 억지로 소리를 버티게 하는 것입니다. 즉, 노래를 부를 때 목에 힘을 빼라고 하는 것이지 몸 전체에 힘을 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. 호흡을 하는데 필요한 근육인 횡격막에 힘을 줘서 사용을 해줘야 하니까요. 예로 앞에서 들려드렸던 이 아주 작은 압력만 있는 얇은 소리에 압력을 이용해서 호흡을 더해주게 되면, 웃는다 또 어제처럼 난
숨긴다 아무 일 없는 듯 허락 없이 그대 맘 살펴 그대 마음 가지려. 이런 식으로 성대도 편하고 호흡 또한 저희가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풍부하게 보컬을 표현해 줄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좀 더 오버해서 불러보면 웃는다 또 어제처럼 난 숨긴다 아무 일 없는 듯 이런 식으로 성대와 호흡을 잘 쓰게 되면 이런 얇은 톤도 그리고 이런 무거운 톤도 자유롭게 써줄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압력이 있기 때문에 완급 또한 조절해주기 굉장히 좋습니다. 참고로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이런 압력의 느낌은 가수분들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분들 중에서도 발성이 조금 잡히신 분들, 노래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. 즉 기본적으로 발성을 좀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이 압축된 느낌이 분명히 노래에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보통 굉장히 높은 고음으로 가면 이 압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보컬이 소리를 내는데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약간의 딜레이가 생기게 됩니다. 하지만 또 이 압력이 있기 때문에 고음에서 그만큼 퀄리티 있는 멋있는 소리가 또 나는 것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특히 템포가 느리고 곡이 3절로 구성되며 이 2절에서 3절로 넘어갈 땐 이 브릿지까지 쉬지 않고 느리게 계속해서 끌면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 발라드 장르 같은 경우는 이 압력을 이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유지해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르기가 힘든 장르입니다. 그래서 이 노래는 목이 아니더라도 원래 몸에 힘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인마다 물론 쓰는 발성이 조금씩 달라서 체감하시는 게 다르겠지만 되게 정말 지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긴 공연을 해야 한다면 이 텐션 조절을 처음부터 미리미리 잘 해줘야 합니다.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이 대부분의 트레이너분들은 각자만의 설명 방식으로 이 목에 들어가는 힘을 호흡에 쓸 수 있게, 그리고 성대가 고음에서도 평소 말할 때처럼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. 그런데 당연히 이 두 가지를 전부 자연스럽게 컨트롤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죠. 그래서 이 보컬은 사실 정말 멀리 보게 되면 특히 호흡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몸에 배게 돼서 더 이상 대부분의 힘을 목에 줘서 소리를 내는 이 생목 소리는 들려드릴 수 없게 됩니다. 대개 트레이너 분들을 보면 이미 호흡근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목에 포인트가 있는 듯한 소리를 들려주셔도 꽤나 괜찮은 예제를 들려주십니다. 그래서 노래는 잘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몸에 그냥 배워버릴 정도로 정말 많은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박효신님이나 나얼님 같은 분들을 봐도 데뷔 때부터 이미 정말 말도 안 되게 노래를 잘하고 계시지만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압력 컨트롤이 더 능숙해지시면서 훨씬 더 멋진 소리를 들려주고 계십니다. 그런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항상 머릿속에서 베이스로 까신 후 보컬 트레이너 분들의 설명을 들어보신다면 포인트만 짚어주는 짧은 영상 속에서도 그 의도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. 하나 정도만 예를 들어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 목에 힘을 빼라는 쇼츠를 보게 됐을 때 그 설명이 전부라면 이미 복압은 어느 정도 쓰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 겁먹지 말고 소리를 쭉 이어서 내보라는, 혹은 소리를 내는 포인트를 조금 옮겨보라는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. 예로 이렇게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 고음에서 겁을 먹고 이전 생목 상태에서 노래를 부를 때처럼 목이나 혹은 턱 같은 곳들에 힘을 줬을 때는 이 부위들의 힘을 빼라는 설명만으로도 이미 호흡근을 충분히 잘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면 충분히 좋은 설명일 수 있습니다. 예로 이 목에 포인트를 두고 소리를 내게 되더라도 이미 압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불필요한 곳들에 힘을 빼라는 설명은 굉장히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목을 조이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만 없애주면
하지만 이 목에 주는 힘 말고는 이 호흡근에는 전혀 힘을 주지 못하는 상태의 분들이시라면, 즉 생목으로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시라면 이 설명은 굉장히 위험한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단순히 온몸에 힘만 빼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. 또 반대로 트레이너분께서 힘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때는 호흡근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목에 힘을 빼야 한다라는 이야기만 들어봤다면 이 설명 속에서 호흡을 더 강하게 컨트롤하라는, 힘을 더 주라는 이 깊이 있는 설명을 이해할 수 없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성을 공부하실 때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번 강좌에서 배운 내용을 대입해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신다면 꽤나 많은 궁금증들이 풀리실 겁니다. 자, 이렇게 저의 첫 번째 보컬 강좌가 끝이 났는데요. 저는 지금까지 10년을 넘게 음악을 해오면서 이 군대에 있는 기간 말고는 항상 보컬을 곁에 두고 음악을 해오고 있었는데요. 그리고 또 저는 무엇을 하든 언제나 이론을 정리하고 또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연습을 해왔었기 때문에 비록 저는 보컬 전공자는 아니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 발성을 배워보길 원하신다면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볼 테니 이제 시작한 작은 저의 채널에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렇다면 저는 더 좋은 강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